네, 주식감별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 정보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주 이 시간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두 가지 업종들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을 그 사이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 로봇 관련 업종 그리고 AI 관련 업종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로봇 관련 업종들 지난 한 주간 흐름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죠. 예,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두 종목 다 결국엔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따라붙으실 분들은 사실 좀 없죠.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 무렵에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좀 과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오는 날마다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근데 또 마침 또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럼 왜 올라갔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로봇주는 당분간 조금 쉴 것 같습니다. 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 다 나왔고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배송 로봇이랑 그 일개미, 집개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하고 있는. 로보티즈의 2대 주주가 LG전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있는데 거기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근데 로보스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티즈가 이번에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주목할 종목은 두산이라는 종목인데 그건 저번에 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산도 이 로봇 관련주를 또 이끄는데 한 기여를 했습니다. 두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주 두산.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왜 이끌었냐? 로보티즈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배달 로봇. 이게 이제 배달 로봇이 다니려면 어떻게 다녀야 되죠? 조그만데 자동차보다 작은데 이걸 다니려면 도로로 다니면 차에 치이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달 로봇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로봇이 알아서 사람을 피해가거나 사람이 앞에 있으면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속도도 빠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로봇들이 다녀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절차는 남아있지만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로보티즈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밖에 배송 로봇을 주로 이제 일개미라고 하고요. 집개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입니다. 실내에서 뭐 대표적인 게 호텔. 호텔에서 보면 메이드들이 이제 벨 누르면 수건도 갖다 주고 뭐 물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다 주는데 그런 메이드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는 거고요. 이미 뭐 일부 카페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인건비보다 쌉니다. 그렇겠죠. 월 사용료가 한 60에서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확대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산인데 주 두산은 그럼 과연 무슨 로봇 관련주냐 이렇게 그 안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부해 보시면 협동 로봇이라는 게 나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자동차 어렸을 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엄청난 사람보다 더 큰 로봇팔들이 용접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죠, 중간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로봇팔에 치여서. 근데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사람 정도의 크기, 사람 팔 정도의 모양으로
서로 이제 관절인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양인데 그런 협동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었는데 네.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다 해봐야 매출이 흑자를 겨우 전환했는데 한 100억 정도, 네. 150억 정도 했는데 두산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100%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작년에만 한 45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매출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가- 어제 나온 기사에 보니까 IPO 작업도 진행 네. 중이라고 하네요. 그 IPO가 네. 사실은 또 한 번 불을 붙인 거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이 넘어갔는데 1조 7천억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당연히 비싸야 되겠죠. 매출이 더 많이 나고 있고 똑같은 협동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5위, 국내 1위.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그럼 당연히 2위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위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음, 당연히 그러면 주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AI 관련 주목해야 할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총 3가지 종목 주목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한 주간 흐름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네이버가 가장 큰 종목이죠, 사실은. 네. 큰 종목인데 네이버는 힘을 못 썼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KT에서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리 빠졌습니다. 네이버. 이건 왜 빠졌냐? 예,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대형주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네이버가 AI 사업을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무겁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솔트룩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가벼웠죠. 네. 예, 보시면 예, 이것도 로봇주랑 똑같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연초부터 급하게 올라왔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올라간 이유를 보면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2030 그러니까 2023이죠. CES 2023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 자회사 중에 솔트룩스 자회사 중에 플루니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플루니 스튜디오가 뭐라는 거냐면 스튜디오가 여기가 스튜디오죠.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거 스튜디오인데 네. 플루니 스튜디오는 가상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거기에 보면 나와 똑같은 아니면 혜정 씨와 똑같은 그런 가상 인물을 설정을 해서 네. 방송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촬영하냐? 내가 대본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어, 예, 그렇다면 뭐 챗 GPT와도 같은 기능이죠. 네.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죠. 네.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플루니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그냥 저를 그쪽으로 설정만 해놓으면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입력을 하기만 하면 알아서 방송을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일부 그 독립 리서치 회사랑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마 문의들이 계약건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솔트룩스를 지금 사야 되냐? 지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예,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로 더 갖고 계셔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인즈랩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요. 마인즈랩 어떤 흐름 보였나요? 이게 가장 약했는데 네. 예, 그래도 마인즈랩도 사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네. 다시 한번 이거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인즈랩도 보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특별한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마인즈랩도 보면 아직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시가총액이 좀 적고 하는 일도 보면은 솔트룩스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조만간 여기 탐방을 갈 예정이니까 갔다 와서 또 한번 제가 뭐 좀 색다른 모멘텀이 있거나 하면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인즈랩은 중요한 거는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AI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공개하겠다. 오픈 AI를 표방하는 회사인데 이 오픈 AI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가 아직은 시장에서 조금 좀 애매해서 주가가 확 올라가지 못한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만약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솔트룩스 다음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로봇과 AI 관련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휴장이고요. 또 네. 우리 남은 시장이 이틀 정도 더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뭐 예측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대응하는 거라고 좀 배웠는데 예측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원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네네. 수급이 수급이 지금 약해지고 있고 2월 달 들어서는 좀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성 아까 얘기했던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네. 그다음에 일부 뭐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큰 종목들은 당연히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1월 내일 이제 쉬는 날 저녁 되면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2차 네. 전지에 어떤 모멘텀을 줄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래로든 위로든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는 잘못하면 2,350도 깰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네. 주엔 안 깨기를 바라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 AI건 로봇이건 좀 계속 갈 수는 없죠. 네. 2차 전지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화제의 종목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현금을 마련하셔서 이번 주는 다음 주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